왜냐면 맞아. 네, 안녕하세요. 동네병원 안내사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병원에 아주 귀한 분이 오셨는데요. 성형외과 전문의 박주석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은성형외과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주석입니다. 사실 박주석 선생님은 저랑 같은 학교를 나오고 이제 후배시긴 한데 이제 같은 병원에서 수련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소아과랑 성형외과 또 만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맞죠. 이제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응급실에서 선생님 한 번만 내려와 주시겠습니까? 하는 그런 관계인데요. 네,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저희 동기들이 아무리 이제 전화를 해도 선생님이 이제 뼈성형외과 선생님이 안 내려오셨대요. 그래가지고 아이씨 어떡하지 하고 있다가 혹시나 해서 밖에 나가면 너무 피곤하신 성형외과 박주석 선생님께서 의자에서 잠이 들어오셨어요. 응급실에서 진짜 한 명도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돼? 막 그 아산병원 응급실에 애가 하나도 없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성형외과 환자만 한 명이 있는 거야. 찢어져서 온 애가. 얘를 빨리 내가 거기서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네가 안 내려오더라. 네, 어쨌든 아주 든든히 지켜주셨던 선생님이십니다. 등교할 때 되게 많이 만났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네, 맞아요. 의대생들이 그 주변에 많이 살아요. 근데 이제 박 선생님 저랑 꿋꿋이 되게 지하철 타고 걸어 다녔던 성형외과 하고 싶다고 하면서 학생 때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성형외과 가더라도 자기는 뭔가 재건을 하고 싶다고 그랬는데 어머 나 진짜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너무 신기했지. 그러니까 진짜 재건할 줄도 네. 몰랐고 네. 성형외과 할 줄도 몰랐죠. 아니 이게 벌써 뭐야 몇 년이야.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에요. 이게 왜냐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이 이제 대부분 미용을 많이 하시잖아요. 더 예쁜 얼굴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욕창 전문 병원을 개원을 하셨어요.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지. 미모로 진짜 유명했죠. 아 정말요? 네. 나 그거였는데 김정훈 나 유엔의 김정훈 닮았다고. 아 누나. 소아과에서 많이 물으시는 또 제가 많이 보게 되는 환자들 중에 소아과에서 이제 응급 처치를 하기도 하고 하는데 결국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손을 좀 빌려야 한다거나 좀 부탁을 드려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빈도 어떤 상처 치료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흙이나 아스팔트에서 넘어졌을 때 어떻게 처치해야 될까? 그리고 병원에 꼭 와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좀 제일 궁금하실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찢어지면 당연히 꼬매야 된다는 생각은 하지만 아스팔트에 가볍게 넘어졌을 때 이거를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병원에 가면 도대체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다. 저는 일단 좀 깨끗이 닦아내려고 하는 편이에요. 되게 잔인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잡으라고 하고 빡빡 닦아냅니다. 좀 닦아서 왜냐면 그 모래 같은 거 박혀있고 이게 나중에 집에서 엄마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대신한다고 생각해서 일단 닦아내고 그 다음에 저는 수분 드레싱을 많이 권하는 편인 것 같아요. 독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일단 아스팔트에 넘어졌다, 흙바닥에 넘어졌다. 독한 마음을 갖고 이제 사실은 상처에 대해야 되거든요. 이게 부모님이라면 특히 어머님이라면은 독한 마음으로 이거 하기가 사실 불가능할 거예요. 말씀해 주셨듯이 세척을 하는데 멸균된 칫솔이 따로 있는데 칫솔에다가 과산수를 묻혀가지고 팍팍 긁어. 피가 날 때까지. 이렇게 하면은 진짜 말끔히 상처가 너무 진짜 피부 착색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이제 이물질, 뭐 타르나 모래 이런 것들이 남아있으면 사실 잘 눈에 잘 안 보이거든요. 이게 눈으로도 알기가 어려워요. 세척하면 어느 정도 세척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깨끗해 보여요. 그렇구나. 막상 또 깨끗해 보여. 근데 그걸로 충분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이에요. 이제 브러싱이라고 하는데 솔질로만 해도 정말로 많이 제거돼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하는 병원이 제가 볼 때는 사실상 거의 없다. 너도 해? 전 당연히 하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치고 24시간 안에 그런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돼요. 생각보다 이 찰과상 가볍게 까진 상처에서는 살이 금방 차거든요. 그래서 그 살이 차기 전에
이제 최대한 빨리 세척해야 되는 거죠. 그 세척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압의 물로 이제 세척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브러싱, 이제 솔질을 하는 거죠. 이제 그 다음 단계로는 이제 넘어가면 이제 사실 이제 외과적인 처치가 포함이 되는데, 그것까지 가지 않아도 사실 이 브러싱만으로도 생각보다 엄청나게 깨끗해져요. 첫날 그러면 잘 긁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드레싱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저는 관리가 될 것 같은 경우는 뭐 다시 오란 말을 잘 안 하긴 하거든요. 집에서 수분밴드 붙이고 이제 진물이 흡수되는 걸 좀 보세요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뭐 그쵸. 네. 이게 진물이 근데 이제 보통 깨끗하면 진물이 계속 줄어요. 확연히 줄어요. 확연히. 하루하루 지나서 확연히 줄는데, 만약에 진물이 안 줄어, 그러면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상한 병원에 거야. 와야 돼요.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눈에 안 보여도 이물질이 있는 거예요. 마데카솔 발라도 되나요? 요거 물었어요. 마데카솔이 이제 새살이 솔솔. 의료진들 중에 마데카솔을 되게 사실 이제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선호도를 말씀드리면 저는 마데카솔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마데카솔의 기능은 이제 새살이 올라오기도 하지만 상처의 짐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느낌, 이 상처를 좀 건조하게 만드는 분말 형태이기 때문에 건조하게 만들어주는 게 상처에 사실 촉이 되게 좋거든요. 다만 이제 마데카솔이 덕지덕지 붙어 있으면 상처가 지금 깨끗한지 지저분한지 나아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데카솔 쓴다면 이제 상처를 드레싱할 때마다 깨끗하게 세척해서 상처의 경과를 이게 좋아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과정이 꼭 필요하다. 마데카솔을 하고 밴드를 붙인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 나는 그 방식이 너무 딱지를 많이 맞아요. 생성하게 건조하게 하니까. 만들면 딱지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냥 수분 밴드로 버티게 하긴 한데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계시죠. 다행이네요. 클래식 샴푸는 사실 상처를 계속 우리가 육안적으로 경과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고, 이 육아 조직이라고 육아 조직이 잘 생기는지 이거를 관찰하고, 그리고 수분 밴드만으로 이제 조절하는 거죠. 이 빈도는 뭐 상처마다 다르죠. 목욕을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물이 언제부터 목욕. 나도 되나요? 그러니까 사실 찰과상이다 그러면 목욕 계속 해도 돼요. 표피만 손상된 게 이제 찰과상인데 피부에 아주 거프면 그럴 땐 사실 바로 샤워해도 돼요. 샤워를 하고 다시 이제 건조시킨 다음에 드레싱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게 찰과상, 정말 찰과상인지 판단하기가 일반인이 정확히 판단하기가 쉽진 않은 거죠. 근데 정말 찰과상이다? 그럼 샤워해도 괜찮습니다. 찢어진 상처, 열상일 때는 이제 사실 48시간 이후면 샤워해도 돼요. 교점이나 뭐 메디폼 이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 좋은데, 이게 나와서 사실 저도 진료 볼 때도 너무 좋고 여기저기 많이 쓰게 되는데, 가끔 그걸 붙은 자리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메디폼을 사용할 때 이제 실제로 알러지가 나는 경우는 메디폼을 고정하는 이제 테이프의 알러지가 제일 사실 흔해요. 메디폼 자체의 알러지가 사실은 저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메디폼을 붙인 자리는 상처 주변일 거고, 그 바깥에만 알러지가 있고 피부가 빨갛고 가렵다 그러면 그건 테이프의 알러지일 가능성이 높죠. 이 열상이 생겼어요. 열상은 찢어진 상처를 말하는데요. 이게 되게 저한테 오는 경우에는 그건 것 같아요. 꼬매야 할까요? 아니면은 그냥 덮을까요? 이게 제일 궁금해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열상은 이제 표피, 피부의 가장 바깥층이 표피인데 그거 밑에 진피까지 이제 찢어졌을 때를 이제 열상이라고 하는데, 저도 진짜 안 꼬매고 싶거든요. 정말 안 꼬매고 싶어요. 상처를 특별히 힘을 주지 않으면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안 꼬매도 되죠. 안 꼬매도 되죠. 테이핑, 주로 이제 스테리 스트립이라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제 이 스테리 스트립이라는 제품을 부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문제가 없어요. 네. 특히나 그리고 실밥 자국이 안 남고, 그렇죠. 네. 그런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네, 테이핑만으로도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만약에 그 부위가 이제 벌어지려는 힘, 장력이 많이 발생하는 부위다. 얼굴은 사실 표정을 엄청 많이 짓잖아요. 엄청 이제 많이 움직이는 부위거든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얼굴을. 네, 맞아요. 얼굴이 그래서 많이 꼬매게 돼요. 얼굴이. 제 얼굴이면 그래, 맞아, 꼭 성형외과 가보라고 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후회가 되면 또 안 되니까, 이게 또 엄마들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보통 제가 설명드릴 때는 제 기준에 봉합이 꼭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면은
24시간 내에 꼬매라고 하거든요. 제일 고민되는 부분일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부모님들이 제일 막막해하는 부분이에요. 일단 빨리 꼬매고 싶은데 갈 병원이 마땅하지가 않고 대학병원 응급실을 갔을 때 너무나 오랜 대기 시간을 얘기하면서 이제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를 이제 권유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치. 저희 병원 오시는 환자 중에 밤 10시에 다쳤는데 찢어졌는데 대학병원 3군데를 돌고 결국은 드레싱만 3번 받고 파상풍주사 1번 맞고 저희 병원에 아침 9시에 와서 꼬매는 경우가 매일 있어요. 거의. 아 진짜? 매일 있어요. 매일 있어? 매일 아침에 9시에 보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가는 게 낫죠. 대학병원을. 왜냐면 지금 대학병원에서 꼬매주는 데가 진짜 별로 없어요. 누가 봐도 확연히 찢어졌어요. 깊어요. 근데 24시간 넘겼어.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일단 가라고 할 텐데 이게 책임 전가가 아니라 이름이 있어. 왜냐하면 성형외과 선생님들은 라인을 자기네들이 아니 직접 강한 믿음이 있죠. 맞습니까? 봉합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찾아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확연히 그게 결과가 달라요. 제대로 치료도 못 받을 것 같고 괜히 의사한테 혼나기만 할 것 같고 그래도 무조건 가시라고. 그게 뭘 혼나기만 해. 아무 성형외과로 가시면 됩니다. 저희 병원 안 오는데 대학병원 가면 혼나잖아요. 아 그치. 대학병원 그 수련의 선생님들은 저 예전에도 화가 나 있으니까. 그치. 항상 우라가 있단 말이야. 성형외과 선생님들의 자존심, 자부심은 몇 년 후에 자기가 봉합한 자리를 못 찾는 거다. 그럼 좋죠. 그쵸. 무조건 사실은 좋은 손을 가진 선생님들한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제가 켈로이드인데요. 만약에 혹시 오히려 수술 자국이 더 남진 않을까요? 봉합 자국이 더 남진 않을까요? 하시는 엄마들도 있거든요. 정상 체질이 있고 비후성 반응이라는 체질이 있고 이제 켈로이드 체질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정상인 분들은 흉터가 일자로 꼬맸을 때 이제 아주 가볍게 일자의 흔적만 남죠. 정상인 분들은, 특별한 체질이 아닌 분들은. 근데 비후성 반응인 분들은 이 범위 안에서 이제 상처가 튀어 올라요. 오돌도돌 튀어 올라요. 만지면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제 켈로이드는 만약에 내가 1cm를 다쳤는데 이 1cm를 넘어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이제 튀어나오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켈로이드 체질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제 비후성 반응이 맞거든요. 실제로 켈로이드까지는 잘 드물어요. 그래서 가라앉히는 주사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꽤 조절이 돼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제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꼬매지 않는 게 더 낫는가? 꼬매지 않으면 더 많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꼬매는 게 무조건 낫죠. 그쵸. 사실 되게 많은데 네. 좋은 거 갖다 놨나요? 그쵸, 갖다 놓게 되죠. 네. 제가 해외여행 갈 때 이럴 때 꼭 챙기는 거는 듀오덤인 것 같아요. 좀 멀리 여행 가시거나 그럼 듀오덤이 방수가 되는 좋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듀오덤은 꼭 챙기시기를. 항생제가 감염 예방을 위해서만 필요한가? 저는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복용해야 되는데 왜냐면 약을 정말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맞아. 특히 이제 아기를 키우는 분들은 약을 꼭 먹어야 돼. 꼬매는 주시는데 뭐 약은 안 줘도 된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맞아. 그 세균의 이제 나쁜 효과를 줄이기 위해서 항생제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상처가 깨끗하더라도 흉터를 줄이기 위해서 저는 항생제를 쓰는 걸 추천드려요. 소아과로 먼저 오세요. 꼭 저희 병원이 아니어도 좋고 주변에 다른 이제 소아를 보실 수 있는 선생님들한테 가셔서 빨리 뭐 이제 상처의 상태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열상이다, 찢어진 상처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명백히 엄마 아빠가 보시기에도 봉합이 필요한 경우면 바로 암은 성형외과로. 진료실에서는 항상 성형외과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나 성형외과 갈 거잖아. 거기서 꼬매주냐가 문제인데 꼬매주냐가 문제야. 사실은 그게 문제예요. 맞아, 그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가 전화해보고 가면 되죠 뭐. 그치, 전화해보고. 원래 쌍꺼풀만 하는 데인데 이제 봉합하러 오는 경우 있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보험 진료를 불가능하거든요. 시스템이 없어요. 그럼 거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비보험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게 얼마를 받을지는 사실 몰라요. 왜냐면 받는 사람 마음이니까 이거는. 그치. 근데 이제 급여 진료를 보는 성형외과에서 하시면 이제 다 급여 처리가 되기 때문에 실비 처리도 다 되고. 흉터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봉합을 하고 실밥을 뽑았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분들이 어떻게 관리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흉터가 색소가 남는지 아니면 흉터가 튀어오를지
이 흉터가 더 눈에 띌지 이거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실밥을 뽑고 나서 테이핑을 하거든요. 상처를 잡아주고 있던 실밥을 뽑고 나서 그 실밥 대신에 이제 상처를 잡아주는 테이핑을 최소 3주 정도를 말씀드리는데 흉터 연고만 바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큰 착각이에요. 흉터 연고보다 중요한 게 이제 테이핑이거든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걸 어떻게 테이핑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모르면 자꾸 물어봐야 돼요. 맞아. 이 애기의 상처가 어떤 모양이니까 어떻게 테이핑하는 방법을 분명히 교육해 줄 거예요. 그 테이핑을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리고 꼭 3주 이상 꼭 하셔야 돼요. 되게 오해받는 게 포비돈, 베타딘이 얼굴에 쓰면 안 된다. 소독약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빨간 약이라고 불리는 이제 약국에서 포비돈, 베타딘이라고 이제 이 소독약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얼굴 상처에 특히. 이 색깔이 보라색이고 되게 짙거든요. 이 보라색이 색소 침착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하얀색 얼굴에 보라색 바르면 보라색 얼굴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인 거죠. 사실 이 빨간 약을 사용한다고 색소 침착이 일어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게 눈이나 귀에 들어가도 안전해요. 독성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셔도 아마 안 쓸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래요. 저는 제 애기가 다치면 포비돈 쓸 거예요. 지금 가상의 애기가 몇 번이 나온 거예요? 논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를 1대10 희석해가지고 멸균 식염수나 멸균 중류수로 이제 빨간 약이 1이고 이제 멸균 식염수가 10인 거죠. 그 희석하는 거죠. 이렇게 희석해서 사용해도 충분히 세균을 잡아준다. 그건 되게 좋다. 그리고 피부 독성도 없다. 희석해서 쓴다. 이것만 알아도 사실 되게 좋죠. 그래서 간호사들이 물어보잖아요. 상처 소독할 때 큰 병원 가고 좋은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 희석할까요? 아니면 몇 대 몇으로 희석할까요? 물어본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료진들이 당황해요. 소아과에서 충분히 이물질을 적극적으로 제거해 주실 거니까 소아과로 오시면 충분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탁과 선생님들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는 거는 제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쨌든 너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와주셔서 제 채널을 되게 조그맣게 운영하지만 이렇게 콜라보를 하는 거는 처음이거든요. 재밌고요, 뜻깊고 또 와서 자극을 되게 많이 받고 참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는구나. 조명 앞에서 촬영해보는 게 좋아요. 저한테도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제 오늘 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동네병원 아는 의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문TV도